자,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민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강력한 군사 대응이 필요하다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북한 김정은의 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실질적인 군사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NSC에 군 출신 수뇌부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백악관에서 북한 네.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존 켈리 장군, 매티스 장군과 다른 군 수뇌부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사성 장군 출신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33살짜리 가장 위험한 젊은이가 네. 전 세계에서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지금 확보했다. 수소탄보다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뭘로 대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 게다가 그 위험이 미국 본토까지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티스 장군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존 켈리 이런 분들은 이라크 전에 파병을 가서 직접 전투를 해봤던 그 장성 출신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매티스 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언이 약간은 신중한 듯한데 별명이 있습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장군이라고 하는데요. 독신이고 전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중한데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앞뒤 안 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매티스 장관이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네. 약간 우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얼마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난 직후에 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매티스 국방장관과 덤퍼드 미 합참의장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정치적인 의미고 그렇죠. 합참의장은 군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동시하게 있으니까 상당히 내 말에 비중이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빈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절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저희는 좀 쉽게 전멸, 뜻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완전한 전멸 또는 절멸,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막대한 군사력. 북한의 완전한 절멸을 원하지는 않는다. 전멸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축하하는 걸 보면은요. 네. 진짜 저 속내는 설명 안 해줍니다.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전쟁하는 하나의 그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 하다가 외교적 압력을 넣다가 경제적 압력을 넣다가 그다음에 군사를 파견해서 준비하다가 작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죠. 네. 미국의 합참의장은 이 대통령의 군사 참모입니다. 이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장관한테 내리면요. 장관이 해당 지역의 사령관한테 작전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시 범위 내에서 행동을 들어가는 건데 한반도에서 작전을 행사할 사람은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네. 지금 저기 합참의장이 옆에 나오고 미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다는 거는 대통령하고 때릴까 말까 때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전구를 어디까지 하고 어떤 무기를 쓸까 이런 논의를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을 하는 자리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격을 논의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다치고 쟤네는 얼마나 죽냐. 그래서 totally annihilation, 완전 전멸을 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네. 이게 구체화된다면 장관이 태평양 작전사령관 내지는 한미연합상을 딱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오는 거고 아마 그 전에 한미 대통령, 한미 합참의장 간에 서로 합의가 돼서 전략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요.
지금 6차 핵실험 이후에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발언들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 노력이 실패하면 북한의 무기 시스템을 공격할 것이라고 100% 확인한다. 또 주목할 발언이 있습니다.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인데요. 유엔 대사입니다. 어떤 제재와 대화도 북한에 시간만 준다. 남은 것은 북한 정권의 종식뿐이다. 또 한 사람 발언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런 발언들 지금 굉장히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미국이 거의 10년 단위로 전쟁을 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싸우고 있잖아요. 네. 아프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소련 장성, 러시아 장성도 미국하고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실전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계속 EMP 보도가 나오는데 네. 미국이 북한에 EMP 안 쓸까요? 한 100km쯤에 터지게? 그럴 수도 있겠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비행기 떨어지고 북한이 막 허둥 그리고 사람을 안 죽이고. 그러네요. 그죠? 모든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상상해서 하는 게 작전이고 쉽게 말하면 뒤통수 탁 치는 게 작전인데 미국이 그런 검토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딱 지금 결단의 시점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경고일 수 있죠. 한번 김정은 이종훈 부장의 이 예측에 대해서 김정국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공격을 하면은 뭐 EMP 공격도 합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핵을 선제 사용했다는 그런 또 오점도 남기는데 대기권 밖에서 EMP8를 얘도 사용하기 위한 그것도 핵무기죠. 사용도 핵무기 사용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쓸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핵무기가 아닌 EMP 탄을 공격할 수 있어도 네.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굉장히 군사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최후의 순간에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완벽히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조건이 붙었죠. 모든 외교적 노력이 그 효과가 없을 때,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있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전쟁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벌써 한 6개월쯤 전에 7, 8월에 북한이 이렇게 막 도발하거나 괌을 사격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화성 10형을 쏘고 수폭탄을 실험하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아주 도발적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맞장구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네. 또 시간이 지났지만 또 시작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말폭탄 그랬죠.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말폭탄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실제로 말폭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소리를 이메일에서는 하셔야 되지만 노골적으로 하면 미국의 전략 자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선제 공격으로 북한의 EMP탄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김정은 실장께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청룡도를 휘두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현실적이고 조금 더 적절한 이 방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머스 레이먼드 통합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유사시에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핵만 딱 없애고 온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언급되고 있네요. 그거죠. 이제 특수전사령부가 뭔가 하면요. 네.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처럼 네. 9개의 유니파이드 커맨드 통합 합동사령부로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특수작전만 하는 부대가 있는데, 자, 저 부대가 뭐, 이제 MH-60이라든지 MH-47 같은 헬기라든지 뭐 이걸 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데, 참수작전을 하는데, 그러려면 북한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야 되죠. 네. 레이더라든지 통신 뭐 하다못해 전화도 안 되게
차도 못 다니게 돼. 그럼 EMP 딱 터뜨리고. 또 EMP 얘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특수부대 이제 대북으로라든지 저건 해군 부대고요. 네. 육군에 있는 특수부대는 델타 포스인데 이런 부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미 2사단 부대가 네. 우리 육군 특전사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서 딱 제거하고 나와서 자, 핵은 제거했다. 이건 전 세계를 대표해서 우리가 행동한 거지 북한을 점령할 의지는 없다. 딱 비치면은 아하. 그럼 북한에서는 그다음부터 뭐가 돼? 급변사태가 강제적인 급변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정권이 들어서고 뭐 혼란이 빠지다가 나중에 뭐 우리랑 합치던 뭐가 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정훈 부장이 한 이야기,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핵만 싹 제거할 경우에는 네. 다른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충돌이 없이도 그 원인이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아주 미국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네. 또 다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수가 지난번 DIA 쪽에서는 60발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노출된 거 계산해서 60발이고 네. 더 될 수도 있고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제거 자체가 쉽지 않겠다. 다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게 안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지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작전하기가 그래 쉽지 않다. 네. 결국은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말폭탄을 쏴가지고 네.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려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부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핵시설만 싹 제거하는 것마저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조차 또 현실적인 부분에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